예, 바쁜 시간에 나오신 진술인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아이로 협약 관계입니다만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어떤 노사 관계,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기 위한 공청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김희성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로 이번 협약 관계를 바라봤을 때 특히 이제 노사 간의 어떤 그 힘의 균형, 이런 대원칙에서 우리가 노조법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이로 이야기 나온 것도 우리나라 어떤 각종 어떤 노조 관계된 법령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하는 측면인데 아직까지도 노조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존에 우리나라 법령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노조를 굉장히 보호하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경영계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다 이제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발표할 때 우리 김희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없는 우리만 규정 중에 우리가 노조를 많이 보호하고 노동자를 많이 보호하는 많은 어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짤막하게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실은 노조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조항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현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사실 근로자들에게 단결할자위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단결할자위를 주는 겁니다. 해고자, 실업자, 노조에 가입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노조법 체계에서 제 생각은 많은 노조법 체계에서 지금도 힘의 균형,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더더군다나 단결할자위를 주면 그만큼 역시 뭐냐면 사용자 쪽에도 대등성하게 대등한 이른바 웨폰, 수단을 무기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집단적 노사법에서 이른바 노사 간의 실적 대등성 원칙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 협약 자치, 집단적 노사 자치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 기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기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던 독특한 입법례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노조법은 잘 아시다시피 1953년 한국전쟁이 종전되기 전에 이른바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당시 아주 독특한 입법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들어오면서 노조법에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조법은 사실 일본의 노조법을 좀 나름대로 좀 보고 한 건데 일본의 노조법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의 국가들은 대체근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데는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파견근로는 대체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 같은 경우도 파견근로 대체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대체근로의 쟁행이 시에 대체근로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서구 선진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ILO 결세자유위원회가 그 부분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 안 맞는 얘기죠. 그 부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이 들어옵니다. 부당노동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이 형사처벌 조항이 1960년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사실 그 당시는 원상회복구제, 그러니까 부당노동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사용자가 침해했으니까 다시 원상회복시켜라. 이게 본래의 부당노동의 기본 정신입니다. 부당의 제도의 기본 정신이죠. 원상회복해라. 그런데 그래서 60년대 없어져요. 그러다 1980,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른바 잘 아시는 이른바 군사정부 시절 1986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이 처벌 조항이.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이 일종의 정가의 보도로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게 정가의 보도로 사용돼요. 뭐냐면 이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기 전에 교수님 네. 시간이 제한돼서 결국은 이제 대체결로 금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처벌 사용된 부당노동 행위 간단히 얘기하면 오리진은 미국에는 없는 제도고 그런 어떤 일본도 없는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이태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태희 본부장 자료에도 보면 2010년 이후 인건근로 1000명 근로손실 일수가 10년간 우리나라가 43일, 미국이
5.21 그리고 일본이 0.23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실질적인 어떤 노동 현장 부사 관계가 굉장히 전체적이고 그리고 거의 잘안 지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보시면 또 노동 정도에 있어서 생산 시설 정도를 말할까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원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 특히 중소기업 같은 입장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뭐 저희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제가 진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역량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장 한 사람이 뭐 인사 업무 그리고 예산 회계 업무 또 영업 업무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조금 그 형편이 나은 그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직원 한두 사람이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런 어떤 중소기업 현실을 봤을 때 만약에 그 노사관계 문제까지 이제 그게 엎어진다라면 같이 얹혀진다라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 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